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금요일입니다. 1교시 새벽 6시니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늦게 일어나셔도 나중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의 그 주도권을 잡고 싶죠? 인간관계의 주도권. 이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은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은 상대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아무리 올바른 요구라도 강압적이고 위압적이라면은 상대는 마지못해서 최소한으로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이 침착하게 용서를 구하면은 큰 벌을 받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사이라도 점잖은 말로 부탁을 청하면은 상대는요 진심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태도의 올바름과 삐뚤어짐이라고 합니다. 삐뚤어짐.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내 감정부터 다스리고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 한번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을 하신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과 그 다양한 이야기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사상 첫 3국 산업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반도체, 이 배터리 등 핵심 분야 공급망 강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해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서서 중국이 핵심 광물과 기술의 수출을 잇따라 막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이 강한 한미일 3국이 삼각협력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삼각협력. 강화하겠다는 건데 중국은요. 이 반도체 핵심 원료죠. 갈륨하고 게르마늄에 이어서 2차전지 응급제 소재인 흑연 등의 그런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삼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해당 품목을 열거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그 8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한미일 정상이 삼국 그 산업장관 그 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이루어졌네요. 주요 양자 회의로 열리는 국제무역 그 통상 관례에서 3자 회의는 이례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진화 로번도 미국 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가져요. 반도체 배터리 분야 기술 협력과 3국의 경제 안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3국의 장관들은 회의 뒤에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핵심과 신흥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랑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거죠. 이들은 또 첨단 기술 그 수출 통제 공조를 강화하고요.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혁신, 그리고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삼국의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그런 협력이 시급하다.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고요. 핵심 품목의 공급망 그 강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했어요. 특히 최근에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그런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을 했고요. 중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생산에 필요적인 그 갈륨과 게르마늄 이런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서 이 11월에는 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그 흑연, 그리고 12월에는
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히토류 가공 기술까지 수출을 통제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국이 거의 양아치가 다 됐네. 큰일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는 또 항공우주, 가스터빈, 이 특수 섬유 등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수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겁니다. 20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양국 관계가 현 정부 들어서 해빙되는 가운데 이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되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죠. 지난 4월에는 한미 산업장관 회담이 이어서 2018년 이후로 6년 만에 한일 산업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3국 공동전선을 공고히 했고 이날 러먼도 상무장관은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덕근 장관은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을 해요. 사이토 경제산업상도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랑 미국 상공에 있어 일본 게이단레이가 주도하는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도 발족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E&S, 현대차 등이 참여를 했고 미국은 인텔, 마이크론, 아마존, 일본은 히타치, 소니, 도요타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일 참 중국을 견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실제로 지난 18일에는 시총 3조 3,400억 달러를 기록해서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브랜드 인지도는 MS나 애플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지난 20일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니까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죠. 인터브랜드가 조사하는 브랜드 순위 탑100 조사에서 상위 10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와 그 시총 1위 경쟁을 벌이는 애플하고 MS는 같은 조사에서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해요. 3등은 아마존, 그리고 4등은 구글, 5등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브랜드 순위 100위권에 들지 못한 것은 B2B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만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여지가 있다고 하죠. 인터브랜드의 경제이사가 그래요. 엔비디아는 시총은 크지만 약한 브랜드 인지도로 기업 가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의 브랜드 인지도가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브랜드에 따르니까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의 브랜드 인지도는 4배 정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순위 조사에서는 엔비디아 순위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거다 전망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서 발표되는 그 칸타르 브랜드 Z 탑 100에서 엔비디아는 이전 조사보다 18계단 뛰어오른 6위죠. 브랜드 가치는 1년 만에 178% 늘어난 2,020억 달러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중산층 이상 그 자산가 상당수가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지난 6월 23일 날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전체 60%가 연 1억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더 올려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 그런 이유로 응답자들은 그 확산하는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꼽았고 전체 91%의 그 부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고요. 부자들이 일반 납세자가 쓰지 못하는 허점과 그런 전략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답변은 75%입니다. 증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의 주요 쟁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 부유세 25%를 거두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반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한 세수는 이 관세를 올려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에요. 조사를 의뢰한 시민단체 애국하는 백만장자들의 모리스 펄 대표는 미국의 대부분 백만장자는 불평등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경기 둔화와 그 취업난의 영향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복권 구매에 열을 올립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니까 6월 24일 중국 소액 증권 복권인 그 과거로의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과거로는 종류별로 장당 12안, 22안, 32안짜리 소액 복권입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중국의 복권 판매액은 1,495억 위안을 넘어섰대요. 한 28조 4,80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규모고, 이 중에 과거로의 판매액은 390억 위안입니다. 전체의 26.1%를 차지했어요. 특히 과거로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81.4% 늘었답니다. 이렇게 과거로는 중국 젊은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미를 위해서 구매하던 소액 복권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복권 판매소에서 과거로가 동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중국의 언론들은 과거로가 유행하는 이유로 중국의 경기 침체랑 그 취업난을 꼽아요. 젊은이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복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부터 베이징하고 저장성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로를 쉽게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을 여기고, 더불어 복권으로 만든 꽃다발이 선물로도 쓰인답니다. 이렇게 과거로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다 보니 젊은이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복권 산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는데, 중국의 중앙TV에 따르니까 지난해 중국 내 복권 관련 회사는 22년 대비 4,512개 증가를 해서 10년 만에 최대 성장률이에요. 성장세도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올해 1월에서 4월 전년 대비 158.92% 증가해서 2,105개의 복권 관련 회사가 신규 등록됐네요. CCTV에 따르니까 중국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복권 관련 회사는 14,700개입니다. 이 과거로는 비싸지 않고 상금도 크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로 과거로를 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을 합니다. 과거로. 하여튼 중국인들도 복권을 좀 많이 산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듯 참 그만큼 좀 살기 힘들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또 HBM DDR5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서버 수요가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올해 3분기 HBM DDR5를 포함해서 전체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한 8에서 13%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하네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 2분기 전체 D램 가격은 13에서 18% 늘고 3분기에는 8에서 13% 오를 겁니다. 전반적인 소비자 D램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데, 3대 주요 공급업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그 HBM 생산량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분명해요. 특히 2분기 DDR4, DDR5 등 이 PC용 서버용 D램 가격이 15에서 20% 오르고, 3분기에는 PC용과 서버용이 각각 3에서 8%, 8에서 13% 정도 상승할 겁니다. PC D램의 재고가 높고 소비자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서버용 D램이 더 높은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일반 서버의 계절적인 수요도 증가도 요인이죠. 3분기 서버용 DDR5의 가격 상승 폭은 DDR4보다 3%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렇게 구매자들 사이에서 DDR4의 평균 재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모멘텀이 DDR5에 집중돼 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올 3분기에는 스마트폰과 서버가 메모리 출하량 증가를 견인하고, 4분기까지도 스마트폰 제조업체랑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재고 보충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공급업체의 HBM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재 공급과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조달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데, 내년에 HBM 생산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 잠재적인 부족을 예상해서 구매자들이 재고 수준을 계속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가격이 오를 거다. 가격이 오르면은 좀 좋아질 겁니다. 삼성도 좋아지고 하이닉스도 좋아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